네, 삼성전자가 어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삼성이 이렇게 사업 방향과 관련한 비전을 발표한 건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이 비전 2020을 발표한 뒤 10년 만인지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쏘아올린 133조 원의 비전, 오늘 이 시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도체 비전 2030. 금액 단위도 워낙에 커가지고요. 133조입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예. 이게 추경 예산이 우리 6조 7천억인데 나라가 덜썩덜썩하는데 지금 삼성이 한 번 쏘아 올린 게 133조입니다. 예. 참 비교가 되지 않죠. 한마디로 핵심은 이렇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2030에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가겠다. 참 이 대목이 좀 말이 좀 어렵죠. 이제 비메모리 하겠다는 겁니다. 메모리 아닌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이제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한국 일반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좀 오해를 빚는 대목이에요. 메모리 없는 반도체는 없어요. 다 메모리를 하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USB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억 저장만 하고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검고 통 같은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 무식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삼성이 하겠다는 비메모리는 저장용만 아니다 이 뜻이에요. 메모리는 당연히 기능이 있는데 저장용만이 아니라 생각용인 거예요. 인공지능처럼 생각해가지고 알아서 돌리는 컴퓨터 안에 보면 저 안에 CPU라는 메인 칩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 거. 또 우리가 지난번에 퀄컴 할 때 얘기했지만 이 스마트폰을 연결해주는 모뎀 칩 같은 거. 지금 생각해서 돌리거든요. 그런 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기 위해서는 지능형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용 반도체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된다. 진짜 그렇게 좀 써야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메모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 메모리 안 하면 더 쉽잖아요. 오해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로도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 분야에서 1위 석권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이 저장형 반도체, 우리가 흔히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나라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고 이게 대량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만들어봤자 고용이 창출 안 됩니다. 기계로 로봇으로 척척척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사람 고용 창출을 하면 중국이나 인도보다 우리가 인건비 부담이 안 되고 물론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예요. 그런 면에서는 삼성전자의 공로, 참 5천년 역사에 참 대단한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후진 부발주자들이 따라오면 단가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반도체 경기가 불황이다고 그러지만 반도체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왜 그럼 반도체 쪽에서 그 GDP도 뭐 떨어지고 이런 통계가 나오느냐?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가가. 반도체 개나 그 소나 다 만들면 물론 우리가 더 기술이 앞서 있지만 그런데 자, 이 지금 지능형 반도체 이른바 난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대목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아무나 못 만들어요. 지금 이걸 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중국보다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양이요? 아니면 어떤 시장 점유율이? 양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판매량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비메모리, 지능형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뒤져 있어요. 국가별 지금 이 반도체 점유율 나오는데 CC 보세요. 저게 비메모리,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이렇게 미국이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4.1%네요. 저 끝에 가요. 중국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반도체가 이 한국이 세계에서 압도적인 아웃스탠딩한 1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디까지나 저장형 얘기고 이 지능형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참 멀어요. 물론 우리가 기술적으로 중국은 뭐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면에서 삼성의 어제 133조 2030 전략은 단순히 돈만 많이 쌓아 올린 그런 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전자산업 또 우리나라 대장 회사 가장 앞서가는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저장용에서 인공지능형으로 가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전자 인력이 상당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인공지능형 반도체의 특성은 소량 다품종이에요. 지능은 사람이 그렇듯이 사람마다 지능이 다 다르듯이 예. 컴퓨터가 쓰는 지능, 저 기계가 쓰는 기능, 카메라가 쓰는 기능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그 기술 혁신의 여지가 계속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했다가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는 거. 이것은 스탠다다이즈 돼가지고 누구든지 만들 수 있게 되어 간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특히 지금 우리 20대 청년들 공부한 대학 졸업하는 이 엔지니어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20대 백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엔지니어들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예. 저는 대단히 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산업 지도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아까 앞서서 그 국가별 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유 비율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경쟁해야 되는 기업들, 국가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면 미국이 60.1%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퀄컴이나 인텔이 이 지분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비율을 갖고 세계 있어요? 전자업계는 그 미국이 지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자 반도체를 만들어낸 나라가 만들어낸 기업이 바로 인텔이라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반도체 총량에서는 삼성전자가 2017년부터 예. 인텔을 앞서서 1등으로 올랐었어요. 예.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는 거의 대부분이 저장용 예. 메모리. 네네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만 예. 대부분 치중했는데 인텔은 예. 메모리 반도체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단가가 그쪽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CPU는 전 세계에 앞서 있는 CPU는 인텔이 1등. 예.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 가지고 그 CDMA 기술이라는 거, 예. 신호를 엄청나게 실어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은 예. 퀄컴이 갖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 같은 게 또는 회사마다 지금 회사마다 다 달라요. 파운드리라는 대목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대만 회사 TSMC가 갖고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이 비메모리 그 반도체 분야의 각 분야 한 5개 분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각 분야의 세계 선두는 미국이 3개, 중국이 하나. 중국의 브로드컴이 미국 걸 샀어요. 그다음에 대만의 TSMC 이렇게 5개 회사가 시장을 다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번에 삼성전자는 2030을 통해서 예. 앞으로 11년 내에 그 5개 부분 전부 1위를 하겠다는 대단히 야심찬 플랜입니다. 예. 삼성전자에게는 다행인 것이 정부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지능형 반도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만 하면 저는 못 만납니다만은 예. 만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예. 만나기만 하면 왜 비메모리 반도체 안 하느냐. 예. 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산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그 식견이 있는 것으로 봐요. 예.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안 해왔느냐? 예. 새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걸 또 버리기도 아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선택을 번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앞장서서 자, 이거 미래 먹거리 3대 중점 전략 산업 어저께 그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세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또 하나 이제 그 지능형 자동차 이런 거였죠.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와 삼성전자가 예.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미래가 똑같아. 예.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에 아주 밝은 미래를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 30초 조금 넘게 시간이 죄송합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 정부도 이런 어떤 삼성의 133조 원 되는 규모의 새로운 시장,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함께 이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예. 부분들을 조금 풀어줘야 예, 될까요? 우선 앵커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해 드리자면 지금 133조 원의 시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시장이 아니고 예. 삼성이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규모가 133조 원이고 네네네. 시장은 1,300조 아니라 죄송합니다. 훨씬 더 많이 열릴 예, 예. 거예요. 예. 자, 이게 정부와 기업의 합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지금 정부는 기업에 앞서서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 3대 육종 산업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 대대적인 지원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중소기업부 박영선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 이달 중으로 또는 다음 달에 삼성전자를 직접 방문한다는 지금 얘기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서 방문해 주는 것도 힘이 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변의 확대고 이 그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의 확산인 거예요. 예. 비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은 말씀 올렸다시피 다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품마다 다르단 말이죠. 삼성전자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실험실 단계처럼 퀄컴이 사실 실험실이지 않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이런 생태계로서의 이런 이걸 공장 없는 회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예. 그것을 파운드리라는 이름으로 삼성전자가 받아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 반도체 생태계거든요. IT 생태계. 예. 이걸 위해서는 저변 확대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인력도 많이 키워야 되고 금융시장, 벤처 금융시장도 키워야 되고 정부가 할 길이 참 많습니다. 예,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삼성이 133조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지원도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김대호의 경제 읽기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